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컨텐츠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37번째 주인공은 범죄자는 아니고요. 이 범죄자인 조폭들과 맞서 싸웠던 소시민 조호연 씨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에 의해서 발효된 10.13 특별선언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1989년에 당시 노태우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국군 보안사령부에 지시하여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각계 주요 인사 923명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고요. 이것이 1990년 10월 4일 보안사 근무병이었던 윤석양에 의해서 폭로가 되면서 정치적인 실권을 잃을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영화 포스터고요. 그러자 앞에서 이야기한 서진 룸살롱 사건이나 정치 깡패 용파리 사건 같은 조직 폭력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반감이 큰 점을 이용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이게 10월 13 특별선언이라고 해요. 서진 룸살롱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18화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자신이 민간인 사찰을 하면서 자신에게 쏠렸던 여론을 조직폭력배 소탕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 놓은 게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계기는 어땠던지 간에 실제로 이때 수많은 조폭 범죄자들이 검거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폭력 조직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조폭 범죄자들이 하나둘 형기를 마치고 돌아오거나 새롭게 또 그 지역에서 자라나면서 전국에 다시 조폭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다시 한번 이 조폭 범죄자들에게 철퇴가 휘둘러지게 되는데, 그 시작은 한 중소기업 임원이었던 시민이 용기를 내었던 덕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1996년 6월 22일 한 유통회사의 상무였던 조호연 씨는 직원 10여 명과 함께 회식을 했고요. 2차로 신안 비치 호텔의 나이트클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즐거운 회식을 마치고 나오던 조 씨 일행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술값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한 직원이 카운터에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그 나이트클럽을 관리하던 조직폭력배들이 몰려들어서 조 씨 일행을 집단으로 구타를 해버린 거죠. 이 과정에서 조 씨 역시 갈비뼈 3개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건이 일어났던 신안 비치 호텔과 그 나이트클럽의 입구입니다. KBS 뉴스에서 캡처해온 사진이고요. 조호연 씨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분하게 느껴졌고, 게다가 자신의 부하 직원들 앞에서 정말 처참하게 맞았다는 것도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다음날 다시 홀로 나이트클럽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러나 이번에는 나이트클럽의 사장인 황명천이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 수하들을 이끌고 나서서 조 씨를 다시 폭행합니다. 게다가 며칠 뒤에는 조 씨의 회사까지 알아내어서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회사를 뒤엎고 협박하며 행패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상황까지 오면 겁을 먹기 마련인데, 이 조 씨는 굴하지 않았고 7월 5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 이 고소는 경찰에도 할 수 있고 검찰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 씨가 판단했을 때 이 지역 경찰들은 이미 이 조직 폭력배들과 일종의 커넥션이 있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검찰에 고소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자 보름 만에 조직폭력배들이 회사로 찾아와서 형식적으로 대충 사과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번에는 이 깡패들이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조 씨의 동생을 납치한 뒤에 고소를 취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이때는 조 씨도 심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살 것이냐, 끝까지 저 깡패들과 맞서 싸울 것이냐. 밤을 새워서 고민하던 조 씨는 깡패들과 싸우다 죽을지언정 부끄러운 상사나 아버지는 될 수 없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7월 24일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 지역 신문인 광주일보에 대통령께 올리는 탄원서를 광고 지면에 올려버립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당한 깡패들의 폭력에 대한 구체적 사실과 함께 법과 정의가 폭력배의 보복이 두려워서 사그러든다면 진정한 정의사회 구현은 영원히 구호에 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이 또다시 협박을 해온다 해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워서 민주시민의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해요. 이게 그때 실제 그 신문 광고란에 올렸던 대통령께 올리는 탄원서입니다. 한 평범한 시민이 정의를 위해 조직폭력배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결심하다 라는 거죠. 이 신문의 내용이 당연히 뉴스에도 올라갔어요. 조호연 씨가 신문에 올린 탄원서가 MBC 뉴스 1996년 7월 25일자에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호연 씨는 여기서 이렇게 글을 적었죠. 정의로운 시민들이여, 보복의 두려움을 함께 극복합시다. 폭력 대항 탄원 광고. 그래서 MBC 뉴스에서 또 캡처한 사진이고요. 아예 이 신문 광고에 탄원자 조호연 자기의 이름도 쓰고 주소까지 적어버렸어요. 그리고 광고 말미에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 만큼 조직폭력배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울 것이며 자신이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다면 다른 시민들이 이러한 운동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 라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정말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거죠. 끝까지 한번 가보자. 처음엔 지역신문의 광고란을 차지했던 이 탄원서는 곧장 대형 신문사와 TV 뉴스로까지 다루어지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게 되었고, 당연히 이 소식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도 들어갔고 즉시 국무총리와 내무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불러들여서 이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면서 나라 꼴이 이렇게 될 동안 뭘 했냐라고 소리쳤고, 이후 경찰청장은 바로 목포경찰서장을 불러들여서 조인트를 깠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강이를 발로 차버렸다는 거죠. 이른바 그 무섭다는 내리갈굼이 일어난 겁니다. 당연히 목포경찰서장도 눈이 돌아가서 형사들을 내리갈구기 시작했고, 신안 비치호텔 나이트클럽의 깡패들은 48시간이 되지 않아서 모두 경찰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에 끌려온 이 모습들인데 KBS 뉴스 캡처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조호연 씨에게 위로의 서신을 보내면서 그를 위로하는 한편 깡패들에 대한 특별 조치를 강조합니다. 다음은 MBC 뉴스데스크 영상. 제가 이거는 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와서 보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신안비치 호텔 나이트클럽의 깡패들은 물론이고 연관된 근처의 다른 깡패들까지 검거가 되기 시작했고, 대체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일을 크게 벌였는지 궁금해서 조호연 씨 얼굴이나 좀 보자 라고 찾아갔던 깡패들 역시 잠복 중이던 형사 기동대에게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점차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일제 검거로 번져가면서 다시 한번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되어서
전국 250여 개의 폭력 조직이 구속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당시 목포 지역의 경우에는 깡패의 씨가 마를 정도로 탈탈 털려서 노태우 때보다 더하다 라면서 동네 양아치들까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 혼자서 뭘 어떻게 해 라거나 겨우 나 하나가 뭘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호연 씨의 경우처럼 진정한 올바름에 대한 용기는 이렇게 혼자서도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바로 그 조호연 씨, 당시 39살 폭력 대항 탄원 광고자입니다. MBC 1996년 7월 25일자 뉴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이후에 조 씨는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호소문과 합의서를 보냅니다. 우리 일행들을 폭행한 나이트클럽의 종업원과 폭력배들이 가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고향 발전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 라면서 관대한 처벌을 부탁했고요. 또한 사랑하는 고향 목포가 폭력 도시로 비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용서로 목포가 관용과 사랑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고향을 사랑하는 용기 있는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어떤 호기심, 흥미에 만족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